사막을 부로 바꾼 아랍에미리트의 비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취약한 부채라는 숨겨진 가치가 존재합니다. 넘버 1. 역사상 가장 호화로웠던 파산국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환상 속에서 태어난 듯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바이는 종종 현대의 동화처럼 묘사됩니다. 사막 위에서 솟아올라 세계적인 부의 상징이 된 도시. 슈퍼카가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석유가 아닌 대규모 차입과 금융투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에도 석유는 국내 총생산의 5% 미만에 불과했으며 관광과 서비스 수익보다 뒤처졌습니다. 경제는 부동산, 관광, 금융, 그리고 해외 자본 유입에 의존합니다. 팜 주메이라, 다운타운 두바이, 제벨 알리 항구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국제대출과 정부 보증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2023년까지 공공부채는 6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는 미국 캔자스주 경제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9년 두바이는 200억 달러의 부채로 인해 채무불이행 직전에 놓였고 석유 부국 아부다비가 구제금융으로 개입하면서 무적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와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뒤에는 수만 명의 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건설한 호화지역과 멀리 떨어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모래 위에서 탄생한 도시로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레버리지, 위험, 그리고 저임금 노동으로 형성된 경제이기도 합니다. 부채로 유지되는 사막의 꿈입니다. 숨겨진 가치는 화려한 금융 성공 뒤에 구조적 취약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에 있습니다. 넘버 2. 밤의 나비가 꾸는 황금빛 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두바이가 나타납니다. 빛나는 스카이라인 아래에는 또 다른 조용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정직한 일자리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도착했다고 믿었던 여성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에서 오며 호텔이나 관광업 일자리를 약속받고 왔다가 빚과 통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일부는 높은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착과 동시에 여권을 압수당하며 채무를 갚기 위해 일을 강요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바이는 사막 위의 라스베이거스처럼 화려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조용히 살아가며 개인 바에서 일하거나 고급 아파트에서 부유한 고객을 상대합니다. 데이라나 마리나 지역의 비공개 모임에선 사설 경호를 받는 외국 부유층이 참여하며 이러한 장면은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생존은 밤늦게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오가며 잠재 고객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이슬람 법으로 알려진 도시이지만 이러한 현실은 중심 지역에서 조용히 이어지며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바이는 여전히 천국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그 아래에는 급속한 번영의 대가를 보여주는 삶들이 존재합니다. 숨겨진 가치는 경제적 화려함이 얼마나 쉽게 인간의 취약한 현실을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넘버 3. 슈퍼카의 공동묘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바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너머에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막 외곽엔 버려진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가 줄지어 햇볕 아래 놓여 있습니다. 도시는 고급 호텔 앞에 슈퍼카를 전시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속도와 지위가 멈춰버린 금속의 묘지가 존재합니다. 일부 압류 차량 보관소는 100만 달러 묘지라고 불리며 방치된 차량의 총 가치는 1억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매년 3,000대 이상의 고급 차량이 버려지며 맥라렌, 부가티, 그리고 거의 새 것과 같은 포르쉐도 포함됩니다. 이유는 예상 밖입니다. 두바이에서 파산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빚을 갚지 못 기업가는 기소, 자산 압류, 심지어 징역형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 도망칩니다. 시동이 켜진 채 열쇠를 남기고 트렁크에 서류를 버려둔 채 마지막 항공편으로 떠납니다. 많은 차량은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반짝이는 도장 그대로 경찰 보관소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차들은 단순한 과시의 상징이 아니라 부로 정의되는 도시에서 성공과 몰락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숨겨진 가치는 침묵하는 기계들이 고위험 야망의 진짜 대가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넘버 4. 상류층의 패스포트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바이 거리에는 기묘한 대비가 존재합니다. 개 대신 때로는 고급 자동차의 조수석에 사자 새끼가 앉아 있습니다. 일부 초부 유층에게 사자, 호랑이, 표범을 기르는 것은 취미가 아니라 권력과 희소성을 과시하는 수단입니다. 사자 새끼 한 마리는 약 5만 달러에 거래되며 한 번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상류층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롤스로이스 옆이나 금빛 소파 위에 놓인 이국적인 고양이과 동물의 사진은 온라인에서 널리 퍼집니다. 그러나 동물이 성장하면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납니다. 일부는 사막에 버려지거나 외곽의 개인 농장으로 옮겨지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7년에 정부가 야생동물 개인 소유를 금지했음에도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폐쇄된 고급 빌라 안에서 은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단체들은 두바이를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 빠르게 성장하는 중심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사자와 호랑이 새끼를 중동으로 운반하는 경로는 개인 중개인과 온라인 시장을 통해 여전히 조용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는 이러한 지위 상징이 어떻게 전 세계 밀거래 네트워크를 조용히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댓글 넘버 8. 사자는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버 5. 끊임없이 감시받는 나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두바이의 세련된 스카이라인 뒤에는 끊임없는 통제가 작동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고급 쇼핑몰과 초고층 빌딩이 가득한 이 도시에선 사소한 행동도 빠르게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촘촘히 덮고 있어 작은 위반도 거의 즉시 적발됩니다. 지하철, 버스, 역 내부에서의 음식 섭취나 음료 마시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3도의 사막 더위 속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100디르함, 약 27 미국 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규제가 청결을 유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하철 화면에는 간식 섭취, 껌 씹기, 커피 반입 금지 안내가 반복적으로 방송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규제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낮 시간 동안 공공장소에서 먹거나 마시는 행위는 종교적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기 구금 등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많은 호텔에서는 비무슬림 방문객을 위해 가려진 식사 공간을 제공하여 규정을 어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물을 마시는 일조차 규제, 종교, 국가 이미지가 개인의 편안함보다 우선됨을 보여줍니다. 숨겨진 가치는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규율과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넘버 6. 슬픔의 도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유리타워와 고급 쇼핑몰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두바이가 드러납니다. 관광지 이미지 너머에는 힌디어로 황금 도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금이 없는 소니푸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 온 15만 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찾아왔지만 결국 다른 이들의 번영과 편안함을 건설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눈부신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소니푸르는 빽빽한 노동자 숙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6명이 함께 사용하며 기온은 50도를 넘기도 하고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최대 12시간의 근무가 이어지지만 월급은 약 800디르함, 즉 한 달 약 200 미국 달러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고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식사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주로 쌀, 콩, 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입국 전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일자리,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권이 압수되고 급여는 몇 달씩 지연되며 이동은 숙소 내로 제한됩니다. 그들은 극심한 더위 속에서 자신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할 고급 호텔과 랜드마크를 건설합니다. 이른바 황금도시 소니푸르는 지도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두바이의 성공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자 거의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진 제국입니다. 숨겨진 가치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세계적인 부의 상징을 지탱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넘버 7.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장 높은 상징조차 구조적 모순을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 2717피트에 달하는 부르즈 칼리파는 두바이의 야망을 상징하며 압도적인 규모로 사막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뒤의 현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0층이 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층은 약 160층에 불과합니다. 상층부는 주로 높이와 세계적 인지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확장으로 실질적인 활용 목적은 크지 않습니다. 럭셔리 주거와 상업의 중심으로 홍보되지만 전체 공간의 20% 미만만이 완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급 아파트는 유지비와 서비스 비용이 매달 수천 달러에 달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랫동안 이 건물이 완전한 배수 시스템 대신 트럭을 이용해 폐기물을 매일 운반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대조는 분명합니다. 주민들은 구름 위에 수백만 달러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필수 인프라는 여전히 지상 수준에서 운영됩니다. 숨겨진 가치는 기록적인 높이가 완전한 기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두바이가 새로운 타워를 짓기 전에 인프라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넘버 8. 사치의 환상.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제 삶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스카이라인이 드러납니다. 두바이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불렸지만 급격한 개발 이후 수천 채의 고급 아파트가 유리타워 사이에 비어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의 30% 이상이 비어 있으며 글로벌 부동산 투기의 결과로 껍데기만 남은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주나 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보관하는 수단입니다. 일부 주택은 단지 금융자산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일부 건물은 완공 이후 한 번도 불이 켜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베이와 두바이 마리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개발 지역은 마치 유령 건물처럼 보입니다. 밤의 하늘에서 바라보면 두바이는 빛나는 인공 은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창문 뒤에는 텅 빈 공간만 존재합니다. 숨겨진 가치는 화려한 장관이 대규모 공실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기 위한 과도한 건설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낭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숫자 6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넘버 9. 팜 주메이라. 가라앉는 경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자연을 거스르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적인 구조물조차 결국 자연의 법칙에 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는 오랫동안 두바이의 야망과 공학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해왔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가지 모양을 따라 늘어선 럭셔리 빌라와 페르시아만의 청록빛 바다가 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칭적인 아름다움 아래에는 우려스러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섬은 점차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mm, 즉 0.2인치 정도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조수 흐름은 자연 해류를 방해해 해안 침식을 가속화하고 수질 투명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건설 이후 인근 산호초와 해초 서식지의 70% 이상이 훼손되거나 사라졌습니다. 현재 유지 비용은 관광 수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해안선을 보강하고 이동하는 모래에 맞서 매립지를 안정화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리를 극복한 승리로 홍보되었던 팜 주메이라는 이제 점점 자연을 재편하는 데 따른 환경적 대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는 인간이 만든 경이로움 또한 결국 생태적 한계에 묶여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야 할 경이로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댓글 번호 4를 남겨주세요. 넘버 10. 부유층만을 위한 특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투쟁보다는 국가의 지원 속에서 형성된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부채, 임대료, 커리어 압박에 직면하는 반면
에미라티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보장하는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시민은 국내뿐 아니라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명문 대학에서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비와 연간 항공권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결혼 시에는 때로 4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무료 빌라와 함께 결혼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일상생활 또한 보조금과 가사 지원으로 한층 수월해집니다. 운전기사, 요리사, 정원사 등 주로 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맡습니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일부 젊은 에미라티들은 고급 자동차와 잦은 해외여행을 포함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민간 부문 취업이나 창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장기적인 우려를 낳습니다. 재정적 압박에 대한 경험 부족은 경쟁력과 직업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 평가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세계 평균보다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막의 유리 세대라고 부르며 안정 속에서 성장했지만 외부의 지속적인 도전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숨겨진 가치는 보장된 번영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에 있습니다. 넘버 11. 문화적 역사가 부족한 도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세계적이면서도 뿌리가 없는 도시가 보입니다. 두바이는 무엇이든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바로 토착 시민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3.600만 명 이상의 인구 중 거의 90%가 외국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노동력 또한 글로벌한 구성을 보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파키스탄 출신, 셰프는 필리핀, 엔지니어는 인도, 웨이터는 케냐 출신입니다. 에미라티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많은 이들이 높은 급여와 짧은 근무 시간을 제공하는 정부 직종에 종사합니다. 그 결과 눈에 띄는 토착 문화가 거의 없는 현대적인 대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주민들조차 도시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려워합니다. 두바이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국제적인 도시이지만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를 거대한 영화 세트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련되고 인상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초고층 빌딩과 럭셔리 쇼핑몰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동안 지역 정체성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바이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숨겨진 가치는 다양성만으로는 문화적 결속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넘버 12. 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유령 마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존재와 소멸 사이에 놓인 정착지가 보입니다. 두바이 외곽 사막에는 알마담이라 불리는 유령 마을이 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고요합니다. 이는 베두인 가족을 위한 주거지로서 1970년대 후반에 건설되었으며 안정과 발전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부서진 창문과 열린 문 사이로 모래가 흘러드는 낡은 집들만 남아 있습니다. 모래 언덕은 벽을 밀어내고 지붕 위로 올라서며 사막이 다시 땅을 되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동하는 모래에 잠식된 집을 남겨두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사막 폭풍과 불안정한 집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다른 이들은 사회적 혹은 설명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이든 알마담은 이제 탐험가와 사진가들을 끌어들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래는 침대와 계단을 덮으며 마치 종말 이후의 풍경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강렬한 사막의 태양 아래 텅 빈 이 마을은 자연의 힘을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는 인간의 정착지가 얼마나 빠르게 사막에 굴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넘버 13. 세계에서 가장 낭비가 심한 도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두바이의 화려한 미식 문화 아래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도시는 스시, 와규 소고기, 캐비아가 가득한 럭셔리 뷔페로 유명한 미식의 천국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매일 처리되는 음식의 약 38%가 버려지며 연간 손실은
약 35억 달러에 달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음식 낭비를 줄이고 있는 반면 두바이의 과잉 소비는 오히려 풍요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럽산 과일부터 먼 바다의 해산물까지 수입에 의존하며 긴 운송 경로로 인해 막대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킵니다. 간단한 샐러드조차 식탁에 오르기 전 수천 마일을 이동한 뒤 결국 먹히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두바이는 초고층 빌딩만큼이나 낭비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는 통제되지 않은 풍요가 조용히 구조적인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넘버 14. 불을 과시해야 하는 압박.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미지가 마치 화폐처럼 작용하는 도시가 보입니다. 두바이에서는 화려함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일상에 깊이 스며든 기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커피를 온라인에 올리는지까지 모든 것이 성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유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럭셔리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젊은 에미라티와 부유한 외국인들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나 극단적인 부가 드러나는 도시에서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 슈퍼카, 롤렉스 시계, 디자이너 가방을 구매합니다. 쇼핑몰은 무대처럼 기능하고 소셜미디어는 지위를 겨루는 경쟁의 장이 됩니다. 학생들이 럭셔리 차량을 타고 학교에 도착하기도 하며 주말 브런치는 한 사람당 $1,000를 넘는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연출된 사진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조사에 따르면 약 45%의 젊은 성인이 자신의 수입을 초과해 지출하며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골든 미라지 효과라고 부르며 정체성이 물질적 과시에 연결되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숨겨진 가치는 끊임없는 비교가 어떻게 부를 조용히 압박으로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넘버 15. 아시아에서 가장 깊은 빈부격차.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극명한 대비로 형성된 도시가 드러납니다. 두바이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뒤에는 엄청난 부와 소박한 생존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금으로 장식된 롤스로이스와 부가티가 럭셔리 쇼핑몰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강한 더위 속에서 기온이 49도씨까지 오르는 환경에 밀집된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를 벌며 그중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저축합니다. 동시에 초부유층의 저녁 식사 한 끼는 단 하루 저녁에 수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지만 그 부의 상당 부분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부동산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제한됩니다. 이 도시는 마치 두 얼굴의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은 초고층 빌딩과 화려함을 비추고 다른 한쪽은 이를 지탱하는 노동자 숙소를 보여줍니다. 멀리서 보면 두바이는 완벽한 사막의 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찬란함이 불균형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숨겨진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번영이 깊은 구조적 불평등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